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 왕자라는 용감하고 선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큰 왕국의 왕자가 되었지만 항상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아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의로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하루는 왕국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수의 샘이 예기치 않은 마법에 걸려 마시는 사람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끔찍한 저주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박사도 마법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왕자님은 이난국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 왕자는 장비를 챙기고 왕국을 떠나 저주를 풀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길고 먼 여행 끝에 왕자는 무시무시한 마법사 아르만드가 살고 있는 깊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아르만드는 왕국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 아르만드는 왕자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르만드는 왕자에게 신비로운 파랑새를 찾아와야만 저주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랑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크리스탈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아르만드의 제안에 따라 파랑새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루이 왕자는 길을 떠난 지 몇 날 며칠을 넘게 달려 크리스탈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은 거대한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미끄러웠습니다. 왕자는 조심스럽게 크리스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한 루이 왕자는 신비로운 파랑새를 만났습니다. 파랑새는 왕자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매우 연약하여 장시간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파랑새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서서히 그리고 신중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왕국으로 돌아온 루이 왕자는 파랑새를 아르만드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르만드는 왕자의 진심과 용기를 인정하고 자신이 걸었던 저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파랑새는 왕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며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왕국의 영웅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생명수의 샘을 되살리면서 왕국은 다시 한번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파랑새와 루이 왕자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앙리가 살고 있었다. 앙리는 선량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이었으나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하여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어느 날 앙리는 마을 근처의 숲 속을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앙리를 숲 깊숙이 밀어넣었다. 앙리는 겁에 질렸으나 어딘가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걷던 앙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은빛 나무가 가득한 숲 한가운데에 금빛으로 빛나는 말이 서 있었다. 그 말은 황금빛 갈기와 꼬리를 자랑하며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다. 황금말은 앙리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와 눈을 맞추었다. 말은 인간의 언어로 말했다. 앙리, 너는 매우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이름은 디오르.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시련을 줄 것이니 그것을 견뎌낸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 앙리는 두렵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시련인가요? 앙리가 물었다. 디오르가 말했다. 먼저 은빛 나무에 잎을 한 장 따오거라. 그러나 나는 볕이 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다. 앙리는 곧바로 나무를 향해 나아갔다. 나무는 높고 잎은 하늘 높이 달려있어 따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앙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마침내 은빛 나무 잎을 따는데 성공했다. 디오르는 기뻐하며 다음 과제를 주었다. 이제 너는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샘을 찾아야 한다. 그 샘에서 물을 한 병 떠오거라. 앙리는 숲속을 깊이 탐험하면서 다양한 장애물과 마주쳤다. 포악한 야수들, 잃어버린 길, 그리고 끝없는 미로 같은 숲길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되살리며 계속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앙리는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아름다운 샘물이 나타났다. 앙리는 물을 한 병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 디오르는 앙리의 노력을 인정하며 마지막 시련을 주었다. 마지막 시련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과제는 앙리에게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소중한 은반지를 벗어 디오르에게 건넸다. 이는 그의 가족이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디오르는 앙리의 결단력을 보고 깊이 감동하였다. 너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가진 젊은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무한히 많은 황금, 행복한 생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앙리는 마을로 돌아가서 진실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앙리를 존경하며 그의 선량함을 본받았다. 그리고 앙리와 디오르의 우정은 영원히 이어졌다.
이렇게 앙리는 프랑스 역사에 전례 없는 영웅으로 남았다. 그와 황금알 디오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전해졌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숲속 어딘가에서 디오르를 찾아 모험을 시작하고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플로렌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마음씨가 매우 착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녀의 가족은 가난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집에 산다고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오지 않는 거대한 숲이 있었는데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이 숲이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의 깊은 곳에는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줄 수 있는 마법의 정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던 플로렌스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가 마법의 정원에 대한 전설을 신봉하며 플로렌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할머니의 희망과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마법의 정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플로렌스는 몇 가지 간단한 음식과 물을 챙겨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예상한 대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였지만 플로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간의 말을 하는 작은 새도 있었는데 이 새는 플로렌스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새는 플로렌스에게 숲의 다양한 비밀들을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플로렌스는 마법의 정원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법의 정원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으로 플로렌스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었던 덕분에 수수께끼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는데 나무다리가 매우 낡고 흔들거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할머니의 편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무사히 계곡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진정한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마법의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진 장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법의 정원을 지키는 수호자가 나타나 플로렌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곳에 왜 왔니? 플로렌스는 자신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챈 수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마법의 정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 안에서는 플로렌스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플로렌스는 소원을 빌 수 있는 마법의 원천을 발견하였습니다. 플로렌스는 자신의 마을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소원하며 마법의 원천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간 빛이 반짝이며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렌스는 눈을 떠보니 다시 마을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더 이상 가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새로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의 가족도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용기와 진실성이 불러온 기적으로 마을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플로렌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산맥 너머에 작고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이름은 르벨리스였으며 그곳에는 자비롭고 현명한 왕과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여왕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였습니다. 루이는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정의롭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왕국에 드리워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웃 왕국에 야심 가득한 왕이 르벨리스를 탐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이웃 왕국의 병사들이 몰래 르벨리스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들은 왕과 여왕을 붙잡고 루이 왕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루이를 멀리 떨어진 황야에 버려두고 왕국을 노략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남아있던 유일한 것은 그의 지혜와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사막을 건너고 험난한 산을 타며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맞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막에서 만난 한 노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사실 마법사였고 루이의 용기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법사는 루이에게 인간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루이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법사는 마지막으로 루이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며 힘든 순간이 오면 이 반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산은 아크론 산이라고 불리며 거대한 괴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마법의 반지를 사용했습니다. 루이는 괴물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후 루이는 산을 넘어 강에 이르렀습니다.
강이 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루이는 이 강을 건널 방법을 찾기 위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물의 요정이 나타나 루이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요정은 루이를 강 건너편으로 옮겨주었고 그의 호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넌 루이는 멀리 보이는 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웃 왕국의 성체였습니다. 루이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용감하게 싸우며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부모님인 왕과 여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웃 왕국의 왕을 물리치고 부모님을 구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루이는 자신의 모든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이웃 왕국의 왕을 물리쳤으며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르벨리스로 무사히 돌아왔으며 왕국의 사람들은 루이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루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고 강력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르벨리스는 다시 한 번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항상 이웃 왕국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백성을 위한 공정하고 자비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 왕자와 그의 왕국 르벨리스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